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증권 이홍재 연구원 모시고 증권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주 요즘 장도 별로 안 좋고 증권주가 PF 우려에다가 CFD 관련한 주가 조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는데 최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서 뭔가 좀 꿈틀댄다고요. 그 외국인들도 주목한다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일단 주가는 뭐 말씀하셨던 어떤 뭐 PF나 CFD들 때문에 조금씩 영향을 받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래대금이나 아니면 금리가 소폭 이제 시중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됐고요. 다만 이제 회사별로는 좀 주가 차별화가 좀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그런 양상이 좀 잦아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동안 좀 주가가 힘을 못 썼던 애들이 이제 좀 저점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돼서 뭐 외국인들이나 뭐 기타 투자자분들한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증권 시장이 지지부진해도 거래대금 늘어나면 또 증권사들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이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제소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증권주에도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법리적인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정확히 쟁점이 어떤 부분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지금 증권사들은 사실은 그 당시 펀드 관련돼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뭐 재수사를 한다고 해서 영향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들은 판매사로서 많이 그동안 이제 곤욕을 치렀죠. 그것이 새로운 문제라기보다 약간 정치적인 수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좀 떨어져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님께서 리포트를 통해서 증권주의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2분기 대비해서도 2분기도 뭐 거래대금이 괜찮지만 3분기 들어서는 더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 20% 이상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F나 CFD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당금이나 손실 형태로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3분기는 그런 부분이 크게 축소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용의 축소 그리고 매출의 증가 이 부분 두 가지가 모두 작용이 되면서 3분기 실적은 2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여지들이 많이 보이네요. 증권주 중에서 탑픽을 꼽아 주신다면? 저는 일단 한국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주가 차트만 보시면은 되게 부진했습니다. 지금 올해 한 해 내내.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초과 하락폭이 좀 다소 컸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PF나 어떤 부동산 금융 쪽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지속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데 대부분 손실을 2분기에 많이 털고 가는 지금 분위기고 3분기에는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바닥을 잡았다는 측면에서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좀 관심 늘려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선방했다 이런 점들이 아마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또 다른 배경들이 있죠? 일단은 가격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얘가 이 경상이익 체력은 한 NH나 삼성증권 대비해서 한 20-30% 정도가 높은데 지금 사실 시가총액은 더 낮습니다. 10% 이상 낮습니다. 그만큼 많이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조금 긴 호흡에서 저점 매수를 접근을 하신다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탑픽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제 PF도 사실 이제 거의 터지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리파이낸싱이 거의 상반기 중으로 많이 끝났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문제가 더 확대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좀 투자를 하셔도 이제 되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 한국금융지주하면 저는 이제 이미지가 상당히 견실한 경영을 해온 회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과도하게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셨어요. 왜 저평가된 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 금융 쪽이 많은 거가 한국금융지주 밑에 보면 이제 한투증권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 저축은행, 캐피탈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각 계열사들이 다 부동산 금융 쪽이 워낙에 좀 강점이 있던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 영향을 떠나서 어쨌든 지금 투자 심리가 부동산이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좀 이런 게 이제 좀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뭐 실적 개선된다면 주가 회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금융지주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일단 목표 주가는 77,000원으로 일단 제시를 드렸고 조금 긴 호흡에서 좀 저점 매수 전략이 옳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배당 매력이나 이런 게 부각이 되는 회사라기보다는 어떤 성장성이나 높은 ROE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회사인데 점차 이제 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시선이 내년으로 또 향하게 되게 되면은 한투의 투자 매력이 좀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엄청난 모멘텀은 없어서 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저점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울러 관심주로 꼽아주신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한번 볼까요? 배당 투자처로 매력이 부각된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하반기는 워낙에 이제 배당 투자 관심이 좀 늘어나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배당 수익률이 한 7%에서 한 6%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런 매력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삼성증권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사실 증권사들 2분기 실적이 대부분 이렇게 희비가 갈렸던 부분이 말씀드렸던 일회성 손실 부분인데 예. 삼성증권은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크지 않았고 CFD 뭐 조금 들어가고 뭐 PF 충당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상대적으로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호할 것으로 보셨어요. 그러다 이제 수익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셨다. 이건 어떤 근거입니까? 일단은 삼성증권은 대형사 중에서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증권이 그간 성장해온 거는 이제 어느 정도 IB 쪽 수수료가 예. 많이 잡혀서 그랬는데 지금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해서 IB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어나기 조금 어렵고 뭐 IPO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사실은 그만큼 또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이나 이런 쪽이 조금 어려워진 만큼 모든 증권사들이 다 그쪽에 많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스퀴즈가 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체적인 수익성은 뭐 상반기 되면 약간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삼성증권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목표 주가는 한 44,0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뭐 하반기 배당 보고 워낙에 이제 대표적으로 증권주 중에서 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보고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NH투자증권 역시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넘었어요. 증권사 중에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지만 긍정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NH투자증권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IB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얘도 아까 말씀드린 삼성증권과 마찬가지로 얘는 PF가 많이 없습니다. 예. PF가 많이 없다 보니까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잡혔고 CFD 영향도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회성 손실이 별로 크지 않았고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주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얘는 사실은 배당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DPS 한 700원 정도가 거의 최하단이라서 예. 아무리 못해도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6%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당 신뢰성 이런 거 생각을 했을 때 NH투자증권도 뭐 나름대로는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가 이제 배당주로서 주목받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자, 하반기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양호한 실적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거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냥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일단 드리면 일단은 상반기라고 했을 때 2분기는 물론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1분기는 사실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평가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고요. 예. 그래서 하반기는 금리가 뭐 추가로 엄청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상반기만큼 채권 쪽 매매 평가이익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브로커리지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고 또 이제 하반기는 좀 IB 수수료 수익은 약간은 감소할 수 있는 점. 다만 말씀드렸던 일회성 손실은 확실히 하반기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이익 감소 불가피할 걸로 보지만 일회성 이익이 또 상반기에 더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의 기저 효과고 내용 자체는 좀 양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NH투자증권 목표 주가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하반기 배당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유명하다고 보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증권업종 이게 연말까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장세는 안 좋지만 거래 대금이 늘면서 좀 개선되는 분위기인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하반기 어쨌든 배당 트레이딩이 한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삼성이나 NH 같은 이제 회사들의 뭐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긴 호흡에서 간다면 사실은 한국금융지주 쪽에 무게를 실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실적은 이제 또 반대로 또 기저가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일회성 손실을 많이 잡은 회사들은 내년 좀 기저 부담이 좀 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도 한국금융지주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이제 사업 영역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에 이제 차별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증권 이홍재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